안녕하세요. 혹시 입안에 나도 모르게 작고 투명한 물집 같은 게 생겨서 이거 뭐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점액낭종에 대해서 슬라이드와 함께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밥 먹다가 혹은 그냥 무심코 입술을 한번 딱 깨물었을 뿐인데 어느새 아랫입술에 말캉한 물집이 볼록 올라와 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터져도 자꾸만 다시 차오르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바로 이 물집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좀 재밌지 않나요? 점액낭종, 영어로는 뮤코실이라고 하는데요. 점액을 뜻하는 뮤커스와 어떤 공간을 뜻하는 실이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침이 고여서 만들어진 주머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건 암이 아니라는 거. 아주 흔한 양성병변이니까 밀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침 주머니, 즉 점액낭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점액낭종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수도관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 누출형은 말 그대로 수도관이 탁 터져서 물이 새는 것처럼 침샘으로 가는 관이 손상돼서 침이 주변으로 질질 새어나와 고이는 타입입니다. 반면에 저류형은 수도관이 꽉 막힌 것처럼 침샘관이 막혀서 침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고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겪는 점액낭종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외상 때문에 생기는 누출형이라는 겁니다. 무려 92%나 되죠. 그러니까 점액낭종 10개 중 9개는 침샘관이 터져서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뭐 특별히 더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원인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원인은 대부분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입술이나 뺨 안쪽 살을 자꾸 깨무는 습관이 가장 흔하고요. 음식을 먹다가 잘못 씹거나 어디 부딪히는 것 같은 물리적인 외상도 주된 원인입니다. 뭐 드물게는 피어싱이나 다른 이유로 침샘관이 막히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어디에 가장 많이 생기는지 보면 와, 압도적입니다. 거의 한 군데에 몰려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무려 87%가 바로 아랫입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랫입술이 우리 치아랑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어서 무심결에 깨물거나 다치기가 가장 쉬운 위치이기 때문이죠. 주로 에너지가 넘치는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저런 움직임 때문에 입술에 작은 외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실제 점액낭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번엔 사진을 직접 보면서 그 모양이랑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점액낭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돔처럼 둥글게 솟아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얇은 점막 바로 아래에 침이 고여 있어서 이렇게 살짝 푸르스름하거나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혼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물집들이 다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입안 점막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는 경우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랫입술에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진처럼 볼 안쪽, 우리가 보통 협점막이라고 부르는 곳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둥글고 말랑한 기본적인 모양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진단하려면 뭐 복잡한 검사를 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눈으로 보고 몇 가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해요. 갑자기 생겼는지, 크기는 변하는지, 입술 깨문 적이 있는지 같은 걸 확인하고 병변의 위치나 색깔, 만져봤을 때 느낌 등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이게 저절로 터져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자꾸만 재발해서 신경 쓰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전통적인 방법은요, 바로 수술로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물집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그 근본 원인, 주변의 작은 침샘들까지 같이 싹 제거해주는 거죠.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왼쪽처럼 낭종이랑 그 주변 조직까지 깔끔하게 싹 드러내는 거고요. 오른쪽이 바로 그렇게 제거된 점액낭종과 침샘 조직입니다. 하지만 수술이라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대술이라는 훨씬 간단하고 흉터도 거의 안 남는 방법도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마치 캥거루가 아기를 키우는 주머니처럼 낭종을 인위적인 주머니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이 조대술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하고요. 낭종 윗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안에 고인 점액을 쭉 빼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낭종의 뚜껑, 그러니까 윗부분을 잘라내서 낭종의 바닥이 입안 점막의 일부가 되도록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와, 이 사진 한 장이 조대술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죠. 왼쪽이 시술 전, 그리고 오른쪽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을 때 모습인데요. 정말 감쪽 같지 않나요? 따로 꿰매지 않아도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면서 미용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게 이 시술의 아주 큰 장점이죠. 자,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제일 중요한 예우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점액낭종은 입안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즉 암이 아닌 혹 중 하나이고 예후는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게 걱정할 만한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액낭종은 암이 아닌 아주 흔한 양성낭종이라는 거. 둘째, 주된 원인은 입술을 깨무는 것 같은 사소한 외상 때문이라는 거. 셋째,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재발하면 간단한 시술로 깨끗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결과도 아주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흔한 질환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원인이 외상이나 습관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답은 꽤 간단합니다.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좀 줄여보고 혹시 격한 운동을 한다면 마우스가드 같은 보호장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점액낭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